매직 악셀! 할 때마다 어색하네요. 네네. 지금 우리가 5회차죠. 예. 저희가 테마별로도 매직 악셀 촬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회차 때 저희가 커피에 대한 주제로 했었고, 오늘은 다시 테마로 돌아와서 공유 키친, HMR, 그다음에 브랜드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주제는 자본 조달입니다. 저희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고민점은 그 첫 번째 시작한 장사가 엄청 잘 되시면 그런 큰 고민이 없을 건데, 보통은 사업을 확장시킬 때 자본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나눌 이야기는 자본 조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본 조달도 여러 꼭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본 조달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은행에서 빌리는 자기 신용이나 정보에 전혀 상관없이 빌릴 수 있는 그 은행권의 대출이 있을 거고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주류 대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냥 일반 금융이라고 좀 분류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하시죠,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실 텐데, 또 나중에 후반부에 크라우드 펀딩 또 실무 담당자분들하고 또 디테일 얘기를 나누시기 때문에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지분 투자형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뒤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정부 출연이나 하는 지원 자금, 출연 자금, 융자 자금, 투자 자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별외로 지급 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용 보증 기금이나 기술 보증 기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정책자금으로 좀 묶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나눌 벤처캐피탈, VC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크게 꼭지로 4가지로 정리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일반 금융권,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정책자금, 그리고 VC로 해서 4가지로 보시면 돼요. 어떤 자금이 제일 보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일지는 이제 방송 다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매직 악셀 리포트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 매직 악셀 리포트 꼭 받으시려면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바로 보내죠. 매직 악셀 리포트. 네, 그러면은 오늘 모신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혁진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의 소개를 편하게 하는 네네네.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이 초기 VC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이제 영상을 촬영했던 회사가 이제 고스키친이라고 저희 이제 투자했던 포트폴리오사였는데, 좀 저도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제 대표님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연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아직은 저도 좀 많이 어색한데, 오늘 좀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되게 바쁘신 분인데 모셨고요. 모시게 된 계기도 저도 이제 공유키친 편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투자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컨텐츠까지도 챙기는 거 보면서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고 되게 부러웠고요. 저희 그 공유키친 편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컨텐츠가 많지 않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공유키친 주제 자체가 지금 핫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고스트 키친 자체도 또 많이 알려졌다 보니까 계속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그 패스트 인베스트먼트는 그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컴퍼니 빌더 지주사가 있고요. 저희 다른 계열사로 코워킹 사업하시는 패스트5, 그다음에 실무 교육 사업하시는 패스트 캠퍼스라는 데가 있고, 저희도 이제 3번째 자회사입니다. 근데 패스트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처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직장 컨설팅에서 시작을 했고, 컨설팅 한 3년 정도 하다가 저도 이제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해서 스타트업 한 3년 정도 했었었고요. 저도 조금 뭔가 제 사업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 회사를 나와서 좀 이것저것 고민도 좀 해보다가 어떻게 또 2년이 돼가지고 벤처 캐피탈로 넘어와서 지금 투자 일을 한 지는 한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엄청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 코워킹 스페이스도 운영하고 계시고,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 안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이제 이미 엑시트한 포트폴리오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사실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네.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 펀드로 투자한 회사들이 한 15군데 정도가 아,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를 뭔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 좀 예. 예.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래서, 혹시 알만하거나 아니면 저희 포트폴리오사 중에 그 수산물 유통 관련된 곳은 인어규제 해적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뭐 공유주방 사업하시는 고스키치 예.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좀 특이한 회사가 이제 양돈 쪽, 그러니까 양돈. 축산 헬스케어 관련한 이제 일을 하시는 한국축산 데이터라는 아,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푸드테크나 이런 F&B 네.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네.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뵙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런 그 VC의 전체적인 현황 혹은 뭐 그런 알고 계신 부분에서 좀 사실 이제 뭐 벤처 캐피탈 기관 투자자라는 단어는 뭐 신문에서 한 번씩은 보셔서 아예 네. 뭐 낯설지는 않으실 텐데 네. 이게 투자도 회사의 성장 스테이지에 따라서 좀 나뉘거든요. 네네. 저희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네. 아예 정말로 가장 앞단에 있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는 기관들도 있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뭐 저희처럼 시드 스테이지나 아예 정말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 VC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저희 쪽 용어긴 하지만 뭐 시리즈 A, 시리즈 B, 뭐 네. 시리즈 C, 프리 IPO 이렇게 뭐 구간별로 구분을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좀 접점이 있는 기관들이 좀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 심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마 지금 화면으로 자료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단계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 단계라고 하는 거는 흔히 보면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성장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계가 보시는 자료가 나오실 텐데 창업 그리고 시드 그리고 프리 시리즈 A 그리고 시리즈 A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리즈 B, C, D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근데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주식 상장이라고 하죠. IPO 그 전에 프리 IPO 그리고 M&A 같은 게 있는 건데 보시면 투자 금액이랑 기업 가치가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시면 투자 금액이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온 거고 네. 시드는 2천만 원에서 2억 그리고 프리 시리즈 A는 2억에서 10억억 그리고 10억에서 30억, 20억, 100억 이런 수는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으로 다 나오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마 눈에 뜨이시는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어제 술을 많이 예,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조금 잘 모르시는 좀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주요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표시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참고하시면. 정도로 네.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창업 단계에서 저희가 아까 꼭지를 말씀드렸지만 좀 투자에 있는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창업 단계 정도로 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같이 키우는 분들은 이 기업 단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론인가요? 뭐 이런 거는 보통 누가 투자업계 용어라는 게 뭐 사전적으로도 정의가 돼 정의되는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긴 하는데 실제 뭐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뭐 시리즈 A고 어디까지가 시리즈 B냐. 근데 이거를 딱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뭐 쉽지는 않고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되게 오랫동안 투자 업계에서 네. 어떤 사전적으로 정의된 사례도 있고 이제 관행이 있다 보니 네. 이렇게 좀 스테이지는 구분이 되는데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 구간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서 뭐 배워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나 그런 걸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실 것인가. 네. 그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실 것 예. 같습니다. 혹시 외식 프랜차이즈 전통적인 F&B나 혹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나 구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외식 산업에 벤처 캐피탈 투자했던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게 좀 현실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쉑쉑버거라든지 치폴레 같은 곳들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제 요식업 브랜드 중에 상장에 성공한 사례가 워낙에 많지는 않다 보니 예. 근데 저는 그것 또한 되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은 초기 창업팀을 만나 뵙지만 푸드테크라는 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한 네.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푸드테크 회사들 중에 뭐 저희 같은 VC들이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건 너무나 되게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자영업자분들, 뭐 F&B 프랜차이즈에 투자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네. 사실은 처음에 창업하신 단계만 봤을 때는 개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초기 스타트업 팀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영업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으시다 보니 그 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관 투자자하고는 본인들은 접점이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업계에서도 뭔가 자영업자 타이틀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걸로 뭔가 인식이 되면은 아 우리랑은 접점이 없구나라고 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줄어들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게 뭐 F&B 프랜차이즈면은 저희는 투자 안 해요.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네.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실제 그분들이 어떤 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지는 그걸로 꼭 저희가 뭐 투자를 합니다, 못 합니다라는 걸로 구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원천은 뭔가요? 이 자금의 원천은? 네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네.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느냐도 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벤처 캐피탈이 자기 자본금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대다수는 아니고요. 네. 저희 같은 기관들도 이제 돈이 있는 기관들이나 개인들한테 이제 LP라고 불리우는 그런 돈을 네, 갖고 계신 네. 분들한테 출자를 받아서 네. 펀드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그 펀드를 조성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이제 돈이 있으신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네. 돈을 출자받았을 거니까. 네. 그럼 그 펀드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VC가 눈에 띄게 늘고 있거나 뭐 눈에 띄게 줄고 있거나 아니면 뭐 늘든 줄든 그 변동폭은 크지 않은데 아무튼 안에서 이렇게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바라보시기에 VC의 현재 어떤 증감이나 네네. 그런 현황이 네네. 어떨까요? 저 사실 VC 투자 규모 금액은 진짜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에 정말 자금이 많이 공급이 돼서 유동성은 되게 충분해요. 그래서 매년 VC 투자 규모는 되게 큰 수로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새로 생기는 VC들도 많이 생겨나고 네, 있고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이제 VC다라고 하면은 어떤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많이 생각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VC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업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금을 출자 받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그죠. 그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사업의 주체이시고 자영업자분들도 사업의 주체이시고 근데 VC도 사실은 이제 펀드 운용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의 사업 주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수익을 낸다고 하잖아요. 네네. 투자 회수라고 하는 건 거죠. 네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뭐 네네 금액을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되는 거죠? 보통 펀드마다 약정된 기간이 있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초기 투자사들은 펀드를 보통 기본적으로 8년을 만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VC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어가느냐를 봤을 때는 펀드를 만들면 매년 그 펀드를 이제 운용하는 운용 관리비를 VC도 받고 이제 투자를 잘 해서 나중에 정말로 크게 성공해서 리턴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성과 보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VC는 기본적으로 운용 보수와 성과 보수의 합으로 이제 운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VC 시장도 약간의 불나방 같은 트렌드가 있다. 이게 그냥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바이오 영역이 정말로 큰 포션을 차지하고요. 네, 최근에. 그다음에 뭐 ICT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 같은 어떤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영역. 네.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새는 점점 이 어떤 산업이나 영역 구분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푸드테크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콘텐츠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네. 보면은 IT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역 구분은 점점 좀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도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왜냐면 어떤 게 정말로 부상을 하면 그쪽으로 자본과 인력이 몰리는 거는 너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종에 정말 크게 투자를 받으면 이제 뭐 선두 업체가 상위권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1등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뭐 2등, 3등도 있는데 네. 정말로 2등, 3등까지 자본이 투입되는 시장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거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장은 정말로 그 선두권 업체가 모든 자본이나 인력을 많이 흡수해가는 되게 빨리 성장하는 그런 또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F&B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정말 핫 키워드가 생성이 되면 그게 지속되는 거는 한 3, 4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안에 되게 많은 자본과 인력을 흡수해 가실 거고 그러면 이제 투자나 어떤 사람을 되게 많이 흡수를 해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네. 그래서 보통 투자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기술 발전이나 이제 그게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사가 떴을 때만 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이 몰릴 때 그 시점만 인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회사들은 알아서 좀 성장을 하고 계시고 되게 많은 이제 업앤다운을 겪으실 텐데 그거는 사람들의 좀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뭐가 하나 부상이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좀 그거에 대해만 좀 약간 꽂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셔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의 자료인데요. 네, 뭐 초기,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이번에 투자한 거에 보면 초기 3년 이하의 기업에 투자한 게 33.1% 정도 되는 거고 예, 중기 3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게 41.9% 그리고 후기라고 보더라도 7년 이상 된 게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네. 기업의 라이프 스카이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네. 예, 생애 주기에 따라서 네. 좀 약간 합리적으로 좀 네, 딱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네요. 예, 그나마 중기가 좀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자본시장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기업이 투명해진다 생각하는데 그동안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문제는 투명과 윤리성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되게 컸었거든요. 네네. 항상 그런 기사화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자본 조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고 있어도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혹시 외식업이나 프랜차이즈업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네네. F&B 일반적인 네네. 기업들이라고 해도 네.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VC 자본 조달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랑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람들은 뭐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맛과 브랜드에 대한 혁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네. 스타벅스가 있었지만 블루보틀이라는 어떤 미국에서도 큰 스타트업이 투자도 많이 받고 성공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샐러드도 이제 스위트 그린이라는 사례도 네네. 나왔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혁신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예전에 배달앱이 그랬었고 네네. 그리고 뭐 공유 주방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성 혁신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되게 소수예요. 네네. 많이 뛰어들지만 대부분은 실패하시고 네네. 그 중에 정말 소수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이 자영업 그러니까 F&B 영역이 일반적인 네. 스타트업 생태계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랑 접점이 많이 없으신 것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사실 정보 비대칭성도 아직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시는 분도 내가 정말 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은 뭐 던킨이나 뭐 치폴레가 상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네. 상장된 기업이 없을까? 네. 좀 이런 어떤 목표에 도전하시기보다는 뭔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존의 수단으로 펀딩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회사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펀딩을 이제 네. 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운영과 생존의 수단으로서 펀딩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에서 조금 기관 투자자랑 접점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분명히 이 시장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론 너무나 많이 뛰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좀 열려 있는 시장은 맞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심각한 시장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에 도전을 하는 게 곧 스타트업 정신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창업을 하시는 어떤 영한 이제 F&B 사업주 분들도 저는 충분히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약간 서로 간의 세계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좀 매개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출연하게 된 것도 이 채널이 하고자 하는 목표도 좀 그런 거를 지향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그게 좋아서 출연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VC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 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도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근데 외부 기관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를 정말 성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정말 단계별로 크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이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좀 그런 거에서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단정 지시는 분들도 좀 많은 시장이신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이제 투자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FM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관 투자자나 어떤 자본 조달에 있어서 조금 기존의 사고방식 말고도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뭐 갑을 논쟁도 많지만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 주는 B2B고 가맹점주 입장에서 일반 고객은 B2C잖아요. 그럼 하나의 밸류체인에서 이제 B2B와 B2C가 공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 피를 꼭 수익 모드로 볼 게 아니고 본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게 교육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교육 스타트업이나 어떤 매니지먼트들은 투자받은 사례도 많고 상장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예, 이거를 너무 딱 이 시장에 한정돼서 기존의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보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고를 좀 확장해 주시는 게 양쪽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사나 이 F&B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 타전 동의를 안 구했지만 한 제가 백을 써서 한 3개 기업 정도 우리 분야의 전통적이지만 제 관점에서 제가 필터링해서 3개 기업 정도는 조심스럽게 나중에 이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네네, 언제든지 편하게. 네네, 그럼 제가 이벤트로 3개. 근데 이벤트가 장기 이벤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막 몰리시면 안 되고요. 저도 볼 줄 압니다. 저도 저희 분야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보고 정말 좋은 기업이 있다면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이고 하면 조심스럽게 심사위원님한테 카톡으로 심사위원님 언제든지 편하게 네네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 메리트 있겠네요. 누구나 달봉이 치킨이나 치킨 플러스를 꿈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타이트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얘기들만 해서 잘 방송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잘하시는데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저희 같은데 사회자보다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대로 사실 뭐 혁신이라는 게 뭐냐는 관점도 다르겠고 뭐 인더스트리마다 필요한 혁신의 뎁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F&B 시장에도 관심이 많고 좀 이 시장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배우는 것도 저는 좋아해서 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혁진 심사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